안녕하세요, 이희찬입니다.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난 20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 전문 팟캐스트 보드카 먹은 풀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갑작스럽게 녹음 일정을 잡는 관계로 저와 또 오늘 게스트분 모시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구촌 동포연대 사무국장 최상구입니다. 한 2달 전쯤 출연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사할린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자세한 이야기를 다뤘었는데요. 그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171회 사할린 한인과 사할린 동포 특별법 편을 들어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사할린 동포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가장 일선에서 활동하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지구촌 동포연대 그리고 사할린 한인들 이 특별법의 당사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아십니까? 잘하십니다. 20대 국회에서 그냥 지나갈 것으로 전망을 하셨고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 앞두고 안 될 것 같다. 이미 지난 19대, 18대 국회에서 제출됐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간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자세한 내막은 좀 더 알아볼 필요성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번 국회 때 그 외통위 소속 의원들이 거의 여야 상관없이 이 법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분위기였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존에 계속 반대를 해왔던 외교부 스스로가 대안을 가져오면서 그 외교부 안으로 지금 거의 이제 통과가 된 거거든요. 사실은 사할린 동포 관련돼서 외통위에 올라온 의원 발의 법안이 3가지가 있었는데 그 3가지의 많은 내용들 중에서 굉장히 그 핵심적인 부분들만 좀 축약된 형태로 외교부가 대안을 제시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야 의원들이 큰 이견들이 없었던 상황이어서 간사들 간의 합의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법사위 가고 본회의 올라가는데 아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사실 동포 문제가 보면은 고려인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여야 간에 그런 갈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갈등은 없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다고 해서 누가 이렇게 총대를 메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의원도 별로 없는 상황이어서 관심을 가지면은 둘 다 갖는데 관심을 안 가지면 아무도 안 갖는 되게 이 맞습니다. 사안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한편으로 보면 국민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안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할린 특별법의 의미를 좀 짚어주세요. 그 국회에서 사할린 동포 관련돼서 이제 논의가 된 거는 사실 재헌 국회 처음 국회가 생겼을 때부터 이미 있었거든요. 그때도 화태 치시마 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쿠릴 열도 부분들을 얘기하는 그 치시마 섬들의 동포들의 귀환을 이제 청원을 한 건이 있었고 그 재헌 국회 때도 그 청원 자체가 이제 채택이 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논의가 없다가 60년대 중반에 이제 일본 쪽에서 그 귀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것에 대한 이제 국회 결의가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이제 80년대 후반 들어서 이제 영주귀국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되면서 그 결의가 있었고 그 영주귀국 사업으로 이제 2000년에 안산 고향마을에 이제 처음 대거 귀국하면서부터 특별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해서 2005년서부터 이제 국회에서 이제 발의되기 시작했던 법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17대 국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재헌국회 때서부터 이어져 왔었던 해결했어야 될 문제들이 이제서 좀 법으로 제정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재헌국회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치면은 이게 지금 82년 만에 제정된 법이거든요. 이 법 하나 지금 보내주신 법안 읽어봤는데 이 7조 넣는데 82년이 걸렸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뭐 정부 부처들의 반대 또한 있었던 거고, 이게 이제 사할린 동포 문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 냉전 시대에는 어떻게 뭐 할 수조차도 없었던 네. 뭐 그런 또 역사적인 시기들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소 수교가 된 이후에서야 이제 기본적으로 본격적으로 좀 논의가 되기 네. 시작했던 문제들이어서 너무나 많이 늦은 감도 있지만 어쨌든 법으로서 이렇게 뭔가 사할린 동포들을 구제하고 기념하고 하려는 것들을 이제 정부 측에서 의지를 보였다는 것 자체로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이제 결국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이 사할린 동포들을 지원하고 뭐 정책도 만들고 시행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구제도 하고 뭐 네. 외교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고 기념 사업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틀을 마련했다. 그러니까 이번 국회 때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었고, 국내 유족 지원과 관련해서 이제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3가지 법안이 있었고요. 그 전에도 이제 뭐 사할린 동포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뭐 인천 연수구 쪽이나 뭐 안산 쪽에 계시는 의원분들이 그 전 때 국회에서는 계속 발의를 했었고, 가장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됐었던 것은 그 한명석 의원이 발의했었던 법안이, 그 한명석 의원이 사할린 직접 방문해서 북사할린 쪽 우글레고르스크 지역까지 다 탐방하시면서 조사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 법안을 만들고 관련 그 자료집도 내고 했었거든요. 예. 그때가 아마 제일 정확하고 꽤 많은 고민들이 담겼었던 법안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분이 사할린 한인동포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것은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예. 직접 사할린 현장 방문하셔서, 그러니까 웬만한 의원분들은 대부분 가게 되면 뭐 유즈노 사할린스크에 가서 뭐 인근 지역 이제 뭐 탄광 지역 좀 탐방을 한다거나 이 정도로 끝나는데, 안명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도 한 350km 더 북쪽으로 있는 그 우글레고르스크 지역까지 다 방문을 하셔서 그 현장 방문들을 굉장히 하시면서 실태 조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던, 그래서 굉장히 동포분들 입장에서도 그 기대감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하셨었고, 그 이후에 이제 총리까지 되시는 상황에서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때도 이제 안 되면서 사실은 동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총리가 했던 법 또 잘 안 되는데 네. 잘 되겠냐라는 어떤 그런 좀 시각들도 많이 그 이후에는 좀 계속 가지고 계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부 부처들의 반대가 계속 있었어요. 이제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뭐 대상을 확대하고 젊은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들어올 경우에는 뭐 직업 훈련이라든지 언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이제 예산이 이제 필요한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재부는 우려를 표명을 하고, 뭐 기재부의 습관이죠. 그렇죠. 그 이제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젊은 사람들이 2세로까지 이제 대상을 확대를 했을 때는 뭐 러시아가 반대를 할 거다라는, 뭐 실제적으로 반대 표명은 한 번 정도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계속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모르겠으나.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유독 그 특정 동포들만 했을 때 어떤 다른 동포들과의 형평성 문제 뭐 이런 거를 가지고선 계속 이제 난색을 표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외통위 내에서도 뭐 이렇게 특별히 책임지려고 하는 의원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반대를 하면 잘 가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 7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아쉬운 부분 이렇게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사할린 동포들에 대해서 국가의 책무를 좀 법적으로 명시화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3조 국가의 책무 사항을 보면 그 사할린 동포에 대한 영주 귀국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그리고 피해 구제,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세 번째로 사할린 동포의 명예 회복에 대한 기념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뭐 기존에는 어떤 재해동포 재단이나 이런 측에서 그 간헐적으로 이제 민간 단체 지원 정도로서만 좀 시행되고 있었던 어떤 기념 사업이라든지 뭐 명예회복과 관련된 사업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법적인 근거를 갖고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확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더 명확한 근거들이 생겼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 피해 구제, 뭐 유해 발굴 및 봉안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이 문구가 들어간 것 자체도 이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항상 반대를 했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이거를 법에까지 규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전 국회 19대 국회에서는 이제 그런 의견도 나왔었던. 아니 외교적 노력이야 명시되든 안 되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거일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우리 노력하는데. 그렇죠. 이제 되게 특이하긴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왜 그걸 굳이 표면상으로 반대를 지적을 할 필요까지 있었나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어쨌든 이번 국회에서는 어쨌든 그 외교부가 전향적인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포함되게끔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좀 큰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동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턱없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직접 저한테까지 이제 전화가 와서 이 법안에 이거는 문제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법에서 이제 사할린 동포를 정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조가 그 사할린 동포에 대한 정의인데 사할린 동포란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을 말한다. 지금 이렇게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할린 동포다라고 하면 이 1세분들과 그 후의 후손들까지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어떤 동포인 건데 여기는 지금 과거로 보면은 그 영주귀국 대상으로서의 1세분들만 동포로 지금 규정을 한 셈이어서 이 영주귀국하신 분들이 이제 전화 오신 게 이렇게 되면 우리 자식들 다 사할린 동포 아니라는 얘기냐 강한 그 지적들이 좀 있었고 그 지난 방송에서도 저희가 이야기한 부분인데 1945년 8월 15일을 기준일로 잡으니까 사할린에서 태어났다면은 이제 2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2세 중에서도 45년 8월 14일에 태어나면 영주귀국 대상이 되는 거고 그렇죠. 사할린 동포의 정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8월 16일 날 태어나면 대상자가 아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영주귀국 사업 할 때 그 기준을 똑같이 적용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읽으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후퇴된 내용들인데요. 제가 90년도에 나온 외교부의 그 사할린 교포 영주귀국 업무 처리 지침을 좀 찾아봤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그 사할린 교포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2차 대전 이전 일본에 의해 사할린으로 징용 징병되어 전쟁 종료 후에도 사할린에 잔류된 한국 혈통의 무국적자, 소련적 소지자 및 북한국적 소지자와 그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그러니까 90년에 만들어진 이 영주귀국 업무 처리 지침에만 하더라도 직계비속까지도 그 사할린 교포로 정의가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영주귀국 허가 요건에 봐도 사할린 교포 및 1세 및 1세를 포함한 가족,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국내 연고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정 보증 및 신병 인수가 확인되는 경우로서 북한 국적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대상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쪽에서 신병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신병을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 오케이를 해야 이제 영주귀국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측면인데 8월 15일에 대한 규정이 없죠. 이때만 해도. 그래서 그냥 이때만 해도 이제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일 그 양국의 그 시범 사업으로서 영주귀국 사업이 추진되면서 그때 이제 이 45년 8월 15일이라는 그 기준이 그때 만들어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 스스로가 이렇게 후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금 이거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거기에서 머물러만 있는
이런 좀 상황들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나마 영주기국 대상을 조금 늘렸는데 영주기국 대상으로서 동반 가족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반 가족이란 아까 말씀드린 그 45년 8월 15일 이전에 이제 사할린 한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직계비속 1인이라는 쉽게 말하면 이제 사할린 1세와 그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밑에 뭐 자식들이 뭐 몇 명이 있건 간에 뭐 장남이면 장남, 뭐 막내면 막내의 그 한 명이랑 그 배우자만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총 4명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손자는 그 밑에 손자는 다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둘째 동생 뭐 이게 다 아니고 한 명과 배우자. 그 자식은 또 아닌 거고요. 제외고. 대상이 아니고. 야. 가족을 이렇게 난도질을 하는 게 과연 참 인도적인 차원인 건가 좀 싶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그 직계비속 중에 한 쌍이라도 영주기국 시켜달라고 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에 이제 영주기국 처음에 대규모로 안산으로 하시면서 이분들이 이제 그때만 해도 저희가 그 60세가 넘는 고령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저희 90년대만 해도 왜 환갑되면 환갑잔치하고 그랬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연령이 뭐 80, 90 이렇게 오래 사실지 몰랐었던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이제 1세분들이 이제 먼저 오시면서 자신들의 노후에 대해서 이제 뭐 혼자가 되시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그때서부터 벌써 이제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급하게 이제 자식 중에 한 쌍이라도 먼저 와서 좀 모실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측면의 그 제기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15년 전에 했던 얘기가 이제 와서 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그러면 이 15년이 흐른 세월에서 이게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 것일까라는 것이 문제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영주기국 하신 분들 동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면은 틀림이 없죠. 그러나 가족에 대한 이런 거를 법으로 국가가 이렇게 제한을 한다는 것 자체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영주기국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의 문제는 사실은 국가가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90년에 영주기국 업무 처리 지침 만들 때만 해도 직계비속 다 대상으로 해놨다가 일본이랑 그 한일 영주기국 시범 사업을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러시아와도 이제 뭐 협상을 하고 했지만 그러면서 대상이 이렇게 대폭 후퇴된 이후에 다시금 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다고 한다면 기준을 정할 게 아니라 다 올 수 있게 해놓고 판단은 동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게끔 오실 수 있는 분만 오시고 뭐 이렇게 하게끔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회에서 법을 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은 없지 않습니까? 못 만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직계비속 완전히 열어두고 올 사람은 오고 안 올 사람은 안 오고 와봤자 얼마나 온다고 이렇게 제한하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적어도 이 지침만큼은 해야 되지 않냐. 앞서가는 거는 뭐 바라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연구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한국 정부가 과연 이 영주기국 사업에 얼마만큼 의지가 있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산 문제나 분명히 이제 고려가 됐었을 거고 이게 지금 이제 법안이 제정이 되고 시행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도 되기 전에 개정안을 논의해야 될 상황이네요. 보니까 국회에서 많은 법들이 좀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 안을 좀 부족하더라도 통과시켜 놓고 개정해 나가는 그게 더 쉬운가 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재정하고 개정에 있어서 이제 재정 자체는 이제 여러 가지 검토들이나 이제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하거든요. 근데 일단 있는 법안에 대한 개정 부분들은 좀 더 손쉽게 편하게 좀 할 수 있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이게 제정됨으로써 뭐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일거리들이 더 이제 많아진 느낌,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해야 될 일이 이제서야 그렇죠. 본격적으로 더 이제 늘어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특별법들이 이제 주요하게 생긴 목적 자체가 이제 고려인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독립국가연합으로 이제 중앙아시아 쪽이 바뀌면서 그쪽에 거주하시는 이제 고려 사람이라고 주로 스스로 이제 불리는 이 고려인 동포들이 이제 무국적자 상황이 되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현지 거주국에서 어떻게 정착을 잘 할 거냐, 뭔가 이제 이 포인트가 다른 거죠. 그 고려인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국적을 취득하고 잘 정착하게끔 지원하는 법안인 거고, 이거는 어쨌든 이제 귀환과 관련된 그런 좀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 영주기국 내용 자체는 그 전체 옛날 구소련 지역에 있었던 동포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사할린 특별법으로 별도로 이렇게 좀 그 영주기국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의된 부분들이 있죠. 이해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영주기국 외에 이제 뭐 한국 출입국과 관련돼서는 이제 러시아 국적자들이 대부분이시니까 F4 비자로 이제 들어와서 체류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 법안명 자체에 대해서 동포분들이 조금 어쨌든 자신들의 이제 정체성과 맞지 않는 이제 표현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뭐 일부 거부감 같은 것들이 좀 있으세요. 우리는 조선 사람이면 조선 사람이지 고려인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한국에서 쭉 살았던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자면 역사적 배경은 다르다고는 하나 크게 다를 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1세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문제 제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남사할린이 이제 소련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그 이제 고려인들의 역할, 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유추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 2천여 명 정도가 이제 그 남사할린 점령할 때 이제 고려인들이 이제 왔다고 하는데, 주로 이제 그 조선학교가 만들어지면서 학교의 어떤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민정청에서의 어떤 민족 담당, 그러니까 한인들을 담당하는 담당관으로 오거나 아니면 정당이나 이런 쪽에서의 어떤 교육관, 그러니까 관리자로서 정착시키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한 어떤 이제 관리자로서의 이제 온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동포들은 어쨌든 배만 오면 이제 타고 가려고 그 준비하고 있었던 막 이런 상황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치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사할린 동포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1세대 사할린 한인들은 몇 분이나 남아 계시죠? 대략적으로? 오히려 이제 한국에 더 많이 거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기국 사업들을 이제 꾸준히 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는 그 1세와 1세를 포함한 배우자분들 영주기국 사업으로 이제 한국에 오신 분들이 한 2,900여 명 정도 남아 계시는 걸로,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체로 치면 한 4,300명 정도가 쭉 이렇게 들어오셨고, 그중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두 분이서 왔다가 이제 뭐 한 분 돌아가셔가지고 혼자 남게 되니까 이제 뭐 생활이 불안하거나 뭐 이렇게 자기도 이제 뭐 지병이 있으시거나 뭐 이런 분들은 다시 이제 사할린으로 가시게 되는, 최근 5년간 한 20명 넘게 좀 그렇게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이제 다 빼고 나면, 제하고 나면 지금 한 2,900명 정도가 한국의 한 24개 지역에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거고요. 현지에는 지금 한 채 5,600명 정도, 강제 동원 당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현지에서는 다 돌아가셨고, 이제 영주교육하신 분들만 좀 남아 계신 상황이죠. 이 법안이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너무나 늦게 제정된 부분에서 과연 얼마만큼 좀 실익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영주기국 문제를 좀 제외한다면 다른 어떤 뭐 피해 구제에 대한 뭐 사업들, 그러니까 명예회복에 대한 기념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이제 법적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장에 어떤 저희가 계속 제기했었던 이제
사할린 현장의 어떤 동포의 역사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 뭐 기념관이라든지 문화센터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지구촌동포연대가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이것과 연관되기도 하지만 현지에서 지금 그 2세분들에 대한 뭐 설문조사 같은 게 있었다고 해요. 대략 이제 영주교육 희망하시는 분들의 어떤 대체적인 요구들이 좀 파악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이제 사할린 현지 뭐 한인협회나 이 단체들과 좀 협력하면서 개정 방향 이 특별법에서 좀 더 이제 개정 방향들은 어떤 것들이 더 추가가 돼야 될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현지에서의 의견들이 좀 모아지는 대로 그 부분을 가지고선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단체로서는 사실은 이제 여름에 그 여름 방문단을 좀 꾸려서 이제 일종의 다크 투어 개념으로 사할린 현장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사할린으로는 7월 31일까지 그 외국 국적기는 못 들어가게 지금 아예 그 결정이 나와 있어서 아이고 참. 뭐 현장 자체는 사실은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 일본 시대 때서부터 운영됐던 뭐 제지공장이라든지 탄광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남아 있거든요. 굉장히 좀 폐허가 된 상황들이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강제동원의 현장이었고 우리 조선 사람들이 가서 일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다크투어의 개념으로 이렇게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할린 주정부에서도 좀 사할린 관광, 여행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많은 관심과 뭐 이렇게 저기들을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오히려 그런 지점에서 사할린 정부와 대화를 아주 쉽게 오히려 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할린 정부에서는 지금 뭐 우리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뭐 직계비속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블라디보스톡과 연해주의 예를 보면 이 사할린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역사 투어, 역사 유적지, 관광 인프라를 개발함으로써 관광객을 더 많이 유입시키고 자기네도 좋고 우리도 좋고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할린 유즈노 사할린스크 공항이 내년인가 내후년에는 이제 좀 크게 지금 확장 공사되는 게 이제 좀 오픈되고 있고 그 뉴스로 봤을 때는 지금 적강공사들도 지금 취항을 논의하려고 방문했던 기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 아시아나가 기존에 그 직항 노선이 있었는데 적자 노선을 없애면서 이제 하바롭스크랑 지금 사할린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러시아 국적기밖에 안 가는 상황에서 이게 되게 비행 가는 편도 되게 불편해졌고 그 직항 자체로는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1월에 방문할 때만 하더라도 왕복을 직항으로 했을 경우에는 거의 80만 원, 90만 원 막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가는 편이든 오는 편이든 하나를 이제 경유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한 40만 원대로 이제 갔었고요. 상황이어서 그렇군요. 근데 이게 시간대도 굉장히 좀 불편해요. 그 블라디에는 거의 새벽에 떨어져 갖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제 아침 7시 비행기로 사할린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공항에서 방 꼴딱 새고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일정이어서 아니 블라디보스톡의 예를 현지 사할린 정부가 잘 연구해서 하면 블라디보스톡은 작년 기준으로 성수기 때 하루에 비행기가 12대가 떴습니다. 12대요. 하루에 12대씩 뜨니까 비행기 값이 왕복 제가 15만 6천 원에도 블라디보스톡을 왕복을요? 다녀오기도 하고 출장 갈 때 그래서 사할린도 아시아나가 발길을 끊었지만 잘 개발을 하면 우리나라에 거의 가고 싶어하는 저가 항공 많거든요. 그럼 또 관광이 코로나 이후에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희 팟캐스트에서도 사할린 동포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저도 아직 사할린을 못 가봤습니다.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딴 데 같았으면 저희 매년 1월에 이제 방문할 때 같이 가시죠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이제 내년 1월에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될지 안 될지 네, 애매해서 알겠습니다. 하여간 사할린 동포 특별법 지난 20대 국회 4월 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강제 영유된 지 82년 만에 제정된 법이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개정도 해야 되고 이 특별법에 명시된 이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앞으로 사할린하고도 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구촌 동포 연대 이 단체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정기 후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가장 필요한 부분이죠. 이제 더 일이 많아졌으니까 자주 저희 팟캐스트에 모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기회 될 때마다 불러주시면 성실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또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